안녕하세요. 박희정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한일 간 무역 분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과 실사부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무역 분쟁은 역사적인 근원을 따져 올라간다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부터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면서 일본에 의존적인 무역부도 경제 구조가 심화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본이 잘하는 것과 한국이 잘하는 것, 이런 국제 분업 체제의 성공적인 면이 한일 반도체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과거의 어떤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타개해 나가야 할 현실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국익을 방어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생각할 것인가, 그런 고민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수천 년 오랜 역사적인 숙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본이 근대화를 먼저 함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에 식민 지배를 받기도 했지만 거꾸로 일본의 그런 근대화의 아들 한 이웃 국가의 도움으로 약간의 경제 성장을 하는데도 사실은 서로 많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던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60년간 경제 성장한 결과 우리가 지금은 일본의 3분의 1 정도 경제 규모, 세계 무역 규모도 봤을 때는 9위, 또 세계 경제 규모도 봤을 때는 12위권 정도를 기록하고 있죠. 참 놀라운 발전입니다. 이 대목에서 일본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미국이 중국 GDP의 70% 정도 수준을 오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중국을 따돌리려고 하고 있죠. 과거에 구러시아, 구소련을 붕괴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세계 경제강국 2위로 부상한 일본을 상당히 따돌려 버렸죠. 거기에서 창안했던 일본은 한국이 통일한국으로 가게 됨으로 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장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 압승하기 위해서 또한 개헌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수출 규제를 감행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크게 보면 일본은 통일한국이 가는 그런 도정의 역사를 그냥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일본의 경제 도발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방어하고 우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사구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로서는 부인할 수 없는 세계 부품 소재 강국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죠.
이런 일본을 우리는 거꾸로 잘 이용해서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열강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나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한국에 대한 GDP 의존도가 1.3% 정도, 한국은 그 3배 정도 됩니다. 정상적인 무역 거래를 하고 있을 때에 서로 GDP 의존 규모가 그런데요. 이게 장기화되게으로 해서 그 파급 효과는 가늠하기 힘들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고전학파인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비교 우위론을 이야기했죠.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타국에서 생산한 가격보다 더 불리할 때는 수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국한테 유리하다. 이것이 비교 우위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리카르도가 이야기했던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반도체 강국이 되었는데요. 일본이 이 부품 소재 핵심 소재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랄까 급소를 강타해버리는데요. 이 위기가 장기화돼서는 한일 양국 모두 다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일본과 싫지만 현실적인 타개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딱히 대안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안 보이죠. SNS에서는 지금 불매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SNS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이것은 소비자 권리로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민족주의, 국수주의 경향으로 가게 되면 크나큰 불행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경제 역량을 잘 점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파고를 넘을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은 3개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반도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여타 기계부품, 자동차 관련 그런 기계부품 검수 조치로 확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한이 8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정한 사태를 오래 갈 수가 없는데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정치 외교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IMF 사태로 200만 명 이상이 실직하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감성적인 상태로 갈 것은 아닐 것입니다. IMF 국난을 다시 온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우리의 내부적인 역량 점검을 해서 재계는 재계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해야 할 몫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의도대로 이 무역 분쟁을 확대해서 소위 말하는 아베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도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아시아에 안중근 의사가 말씀했듯이 동양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강대강의 전쟁만이 꼭
이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부적인 역량을 점검하면서 일본의 공세에 대비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부품 소재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신속하고도 빠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은 내부 유보 자금만 해도 270조입니다. 이 270조 자금 앞으로 적절히 잘 써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국산화 부품 소재 하루속히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정부는 일본과의 여러 가지 대외 채널을 가동해서 일본의 굴욕적인 항복의 모습이 아닌 여러 가지 전략적인 카드를 내세워서 일본과 이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이 대이란 봉쇄를 위해서 국제 다국적군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 제안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도 일본의 예봉을 막을 수 있는 협상을 빨리 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보이는 파고를 막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97년 IMF 오기 전에 일본과 서방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한보 기아 사태를 장기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기 때문에 따라서 외국계 자금이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전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7년 통화 수합을 중단했습니다. 2001년도에 통화 수합 체결했던 것을 그 규모를 확대하다가 2017년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해서 통화 수합을 중단을 했죠. 지금은 수출 규제 품목이 세계 품목에서 확대되고 곧 이어 금융 자금 철수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 자금 예고 철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막상 일본계 자금을 한국 정권 시장이나 재계 투자되어 있는 데서 빠져나가 버리면 미국계 3대 신용평가사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서방의 자금도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나리오를 우리는 충분히 가상할 수 있기에 그 대비책을 빨리 서둘러야 될 것입니다. 일본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3만 불, 일본은 3만 9천 불, GDP도 높을 뿐더러 우리의 GDP보다 3배 정도 높은 경제 강국입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굴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 점검, 우리의 내부 역량 점검해서 이 사태를 넘을 수 있는 대비책이 뭔가 전 내각이 총동원돼서 이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일본이 통일 한국을 두려워하듯이 그들도 여러 가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당할 수는 없기에 강대강으로 갈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국민을 넘길 수 있고 우리의 국익을 방어할 수 있는 게 현실적인 대비책이 빨리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세계 30, 50클럽의 대열에 들어선 7대 강국이죠. 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그런 7대 클럽의 강국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자족할 것이 아니라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위기가 왔을 때 전 민족이 단합해서 뭉쳐서 나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그런 외환 위기를 극복했듯이 지금의 이 사태를 정부가 앞서서 나서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재기업,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실력을 점검해서 일본이 아픈 곳을 찔렀지만 이 아픔을 국산화, 탈일본화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출 규제 이것이 사실은 서방의 어떤 한국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대비책을 빨리 마련해서 우리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일본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제를 건드린 것은 사실은 좋지 않은 선례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여론전에도 우리가 적극 나서서 일본의 부당한 처사도 알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국산 부품 소재 국산화율을 높이고 또한 탈일본화 지금까지 누적 적자 대일본 누적 적자가 900조라고 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누적된 대일 부품 소재 의존 관계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30대 그룹의 내부 유보 자금도 거의 8,900조입니다. 이 내부 유보 자금 이 위기가 왔을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아야 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내부 단결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어쩌면 큰 경제적 국난이 올 수 있다고도 미리 생각하고 대비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명실상부한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이 위기가 하나의 기회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일 무역전쟁은 장기화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양국 모두에게도 불행이 될 것이고 특히 한국은 일본보다 더 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정치적인 외교적인 총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런 타개책을 먼저 내놓고 나서주길 바랍니다. 통일한국 우리가 꼭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일본과 중국, 미국의 입장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들한테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카드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우리가 만들고 준비해야만이 통일이 될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압박, 위기 국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부 단결 다시 한번 해야 하면서 우리가 4차 산업이 지금 세계적인 경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 기회를 본다면 우리의 실력도 드러났을 것이고요. 앞으로 4차 산업일 때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돼서 그때 가서도 우리가 이런
위기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기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4차 산업혁명 이때도 반복되지 않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성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 국면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일본한테 앞으로는 경제적인 그런 도발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선용해야 하겠습니다. 심각한 경제 국면이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장차 이 파고를 넘기면서 통일 한국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세계에서 다른 열강들이 함부로 도발하거나 침략할 수 없는 그런 경제 강국뿐만 아니고 큰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날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부 단결해서 이 위기 국면이 민간 모든 부분에서 총력적으로 대응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지난 1997년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한번 뛰어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